여러분, 페미니즘이 여자한테 안 좋은 이유 두 번째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자들이 굉장히 유리했던 부분이 있어요.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죠. 그 부분에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남자들과 똑같이 평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라고 해서 시급을 덜 주거나 그런 것도 없고, 뭐 여자라고 해서 법적으로 차별받는 경우, 뭐 완벽하게 공평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굉장히 평등에 가깝게 고쳐졌다고 생각을 해요. 인류 역사상 여자와 남자가 가장 평등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까지 들으면 페미니즘은 굉장히 여성들한테 좋은 것 같죠? 여기까지 인간 대접을 받게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성분들이 지금 관가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페미니즘은 여성들을 독립시킵니다. 여자들을 사회에 강제적으로 끌어내서 경쟁을 시키게 하는 겁니다. 제 생각인데 아직 많은 여자들은 육아를 하면서 일까지 할 준비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건 남자들한테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사회에서는 이거를 배려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페미니즘은 항상 남자는 여자랑 똑같다. 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전혀 차이가 없다. 아이가 생기면 당연히 모성애가 생기는데 아이가 생긴 순간부터 더 이상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한 거고 이건 존중받아야 될 가치입니다. 근데 회사에선 육체적으로 벌써 차이가 나는 거죠. 집중을 하는 사람과 집중을 아이 때문에 못하는 사람, 이 둘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육체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말해도 뭐 남자들은 집중할 때만큼은 가족들도 다 잊어버리고 그때만큼은 일에 집중합니다. 아무것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일하면서도 가족 생각을 끊임없이 해요. 저는 그걸 나쁘게 생각할 의도는 없지만 뭐 회사는 항상 효율성을 가장 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집단입니다. 굳이 대우를 좋게 해야 될 의무가 없는 거예요. 회사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개인의 사사로운 집단이에요. 누굴 뽑을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뭐 특정 사람을 대우를 해줄 자유가 있습니다. 뭐 아무튼 여자들은 빨리 가족을 봐야 되니까 칼퇴를 하고 남자들은 상대적으로 늦게 남아서 일을 하고 이런 사회 구조가 남녀 임금 차이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저는 이 사회 구조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남자가 애를 볼까요? 누군가는 애를 봐야 되고 그게 항상 여자가 돼버립니다. 심지어 베이비시터를 둬도 항상 머릿속에서 걱정을 하는 건 엄마 쪽입니다. 이거는 남자들도 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페미니즘 쪽도 이걸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고려를 안 하고 단순히 그냥 여자나 남자는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여성들이 일을 하고 싶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페미니즘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많은 여성들을 일터로 끄집어냈습니다. 그 중에서는 분명히 가족과 아이들에게 집중을 하고 싶었던 여성들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분들을 페미니즘의 피해자 여성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미니즘이 육아나 가사노동을 원한 여성들의 선택지를 뺏어버린 거죠. 그리고 여자들이 일터에 나오고 사회에 나오면 경쟁을 해야 되죠. 근데 그 경쟁은 항상 남자들의 특기지 여자들의 특기는 아니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에게 좀 더 강한 남자가 반하도록 하기 위해서 힘보다는 화려함 자체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남자들은 경쟁을 하면서 힘을 늘리는데 집중을 했겠죠. 그렇게 경쟁을 항상 해왔기 때문에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육체적으로 강하죠. 그리고 육체적으로 아름다운 건 항상 여성들이었고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노력해온 결과물과 이유가 다릅니다. 남자는 경쟁을 위해서 강해지기 위해서, 여자는 좀 더 강한 사람들이 자기를 봐주기 위해서, 화려함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사회가 경쟁 사회입니다. 지금 세상은 아름다움과 화려함보다는 경쟁 그리고 남을 이기는 거, 그걸로 더 큰 이득을 얻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경쟁을 잘하는 사람이 유리하고 뭐든지 얻을 수 있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항상 불리해요. 아무튼 남자가 경쟁에 더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뭐 여자들이 시험 가끔 잘 보고 그래서 경쟁에 남자들보다도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 시대가 진짜로 원하는 경쟁이 아닙니다. 제가 수능 예로 들어볼게요. 수능은 암기 과목이고 근본적으로 1등부터 꼴등까지 등수를 매기는 그런 경쟁입니다.
이 시대가 원하는 건 상대방을 밟고 자기가 그 모든 이득을 탈취하는 거. 그게 이 시대가 원하는 진짜 경쟁입니다. 네가 1등하고 나는 2등해서 다 같이 잘 살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승자 독식인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못 얻고 내가 모든 걸 얻는다. 만약에 우리가 시험에서 남자도 여자를 방해하고 여자도 남자를 방해할 수 있다. 이런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를 해줬으면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훨씬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들은 상대방을 제거하는 경쟁에 굉장히 특화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인간 사회는 1등, 2등 줄 세우는 사회가 아니라 상대방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 사회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줄 잘 서는 경쟁은 잘하는데 남을 밟고 올라가는 경쟁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제가 이걸 뭐 비하하자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 차이를 인정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 나는 경쟁하는 것보다는 보호를 받고 싶다. 그런 분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여성들이 페미니즘 때문에 점점 선택지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 여성분들이 늙었고 난 쉬고 싶고 이제 아이들에게 집중하고 싶고 그런 타이밍에 일을 시키게 그리고 그 여자를 지켜줄 남자들을 최대한 피하고 혐오하게 만들기도 하죠. 업무 스트레스, 그러니까 남들을 밟고 이겨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보다 가사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편하다. 그냥 집에서 내 할 일 하고 이걸 더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가사 스트레스를 아파트 단지 하루 종일 운전하는 거, 그리고 업무 스트레스는 고속도로에서 하루 종일 트럭을 몰면서 달리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지루하죠. 지루해서 스트레스가 생기죠.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트럭을 몰면 지루하진 않겠죠. 근데 언제 사고가 날까 항상 긴장을 하고 걱정을 해야 돼요. 아무튼 스트레스의 유형은 다르지만 어느 쪽이 낫다고 제가 굳이 말하진 않겠습니다. 단지 선택지가 없어진 것 자체가 안타까운 거죠. 저는 점점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되면 여자도 군대를 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점점 사회가 요구를 할 것 같다 이거죠. 그때쯤 되면 여자들은 지금 어쩔 수 없이 맞벌이를 하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군대에 나갈 수밖에 없겠죠. 정리합니다. 페미니즘이 남자만 일하는 사회에서 여자까지 일하는 사회로 바꿔오고 있다. 서로의 월급은 오르지도 않고 경쟁만 늘어나고 있다. 그 와중에 여자는 상대적으로 경쟁에 불리한 입장에서 더 고통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자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남자들이 데이트 비용 다 내고 뭐 결혼 비용의 대다수를 부담을 하던 상황에서 점점 여자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저는 이게 페미니즘이 여자들에게 많은 것을 뺏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 여자를 이렇게 배려해 주는 거를 사회적으로 공평하다고 느끼지 않게 돼버렸습니다. 여자랑 남자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차이를 연구하는 걸 그만뒀습니다. 사회는 더 이상 여자를 우대를 안 하는 쪽으로 바뀔 거고 여자들이 만약 어떤 불리한 부분이 있었다면 여자들이 경쟁에서 패배하는 결과로 나타나겠죠. 결국은 여자들이 꿀 빨던 부분까지 다 날려먹었다. 안타까워요.